매달 지금 인공지능 통장에서 세계에 조용히 정말 거대한 하지만 아주 지각 변동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빠져나가는 있습니다. 넷플릭스. 단순히 생각하고 답하는 걸 넘어서요. 이제 AI가 직접 행동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AI가 이제 단순한 지식 창고가 아니고요.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 처리하는, 뭐랄까, 실무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AI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답을 딱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AI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단계의 업무를 스스로 직접 실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나게 집중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훈련된 AI를 현실 세계에 배치해서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쪽으로 말이죠. 이걸 기술적으로 말하면요. 핵심은 바로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막 학습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추론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새롭게 행동하는 AI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 정체가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업무를 실행하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복잡한 개념을 정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AI 에이전트를 새로운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신입사원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먼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로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API 같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 업무 수첩처럼 과거에 뭘 했는지 맥락을 다 기억하고 전체 업무 흐름을 조율하는 팀장 역할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게 착착 합쳐져서 하나의 자율적인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보시는 엔비디아 로봇들처럼요.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공장이나 도로 같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는 또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부 기술, 즉 거브테크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AI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게 딱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추천해주고요. 심지어는 머리 아픈 신청서 초안까지 대신 써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플랫폼을 쓰면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확 줄어들 거라고 해요.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숫자가 딱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AI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또 다른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AI 훈련의 핵심은 GPU였잖아요. 이건 학습에 최적화된 칩이었죠. 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행동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LPU, 추론 전용 칩이라는 새로운 무기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칩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GPU랑 비교했을 때 LPU는 전력은 훨씬 덜 먹고 비용은 더 저렴하고 반응 속도는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행동해야 하는 AI 에이전트한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거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또 아주 재밌습니다. 단순히 칩 하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제어를 위한 CPU, 학습을 위한 GPU, 그리고 실행을 위한 LPU까지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은 풀스택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전체 AI 인프라 시장을 그냥 통째로 장악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이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과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요.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3년 안에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필수 도구가 되고요. 5년 안에는 웬만한 실무는 다 AI가 처리하고 인간은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10년 후에는 AI가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는 회사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죠.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동료다. 우리가 AI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점점 더 요구하는데 정작 학교 같은 곳에서는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부정행위 아니야? 하고 벌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능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암기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라는 이 강력한 파트너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새로운 능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넘어서 직접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